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이거 조금 전에 봤는데, 그, 뭐, 이런 걸 보면, 윤석열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는, 평가할 만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항상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뭔가 그걸 이제 실현을 하려면 이 정권을 잡아야죠. 그것도 압도적인 지지율로 정권을 잡아야 자기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어떤 그런 정책이라든가 어떤 뭐 외교 문제 이런 것 실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면, 전혀 저기 집권을 하겠다거나 뭐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이죠. 윤석열 본인은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은 지금, 대통령과는 멀어지는 길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중국을 싫어한다고 하니까, 이제 여당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국경 넘는 망은, 그러면 그 반일 감정 조장하는 거는 뭐죠, 그러면? 자기들은 뭐, 무슨 뭡니까? 죽창을 들으라 뭐 하면서 끊임없이 반일 감정을 조장하잖아요. 반미 감정도 조장하고.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빨갱이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어디에 가 있는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그 조중동을 비롯해서 모든 언론들이 중국 시진핑을 욕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 이전에 뭐, 뭡니까, 트럼프 때도 그렇고, 무슨 동네 무슨 뭡니까, 개 이름 부르듯이 불러대면서 막 욕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진핑에 대해서 욕하는 걸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 뭐 국경은 망언이라고 비판을 했다고는 합니다만은, 이거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새끼들이에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 배지 달고 있는 새끼들 중에 중국을 욕하는 놈이 단 한 놈이라도 있던가요? 없잖아요. 일본은 그렇게 욕을 하는데 왜 지금 우리나라가 망조로 가고 있는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완벽한 사례가 있어요. 보통 이제 제국주의를 얘기할 때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라고 보통 구분해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소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대륙 세력에 속해 있었던 지난 수천 년 동안 어떤 꼴을 당했습니까? 뭐 어떤 꼴을 당한 것도 당한 거지만 결국에는 중국의 그냥 속국으로 그렇게 살아왔었죠. 그런데 자이든 타이든 어떤 형태로든 지난 100년, 뭐 굳이 따지면 한 20년, 30년 정도 얘기할 수 있죠.
해양 세력에 속해 있었던 지난 100여 년 정도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 된 게 맞아요. 그럼 여기서 대륙 세력이라는 거는 중국하고 러시아, 해양 세력은 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뭐 유럽, 뭐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19세기 말부터 20세기로 넘어오면서는 미국, 그리고 일본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해양 세력이라는 게. 그러면 어디가 적이고 어디가 친구인지는 역사적으로도 명백하게 나와요. 과연 우리가 어느 세력에 속해야 번영을 누릴 수 있는지는 지난 과거 역사, 수천 년의 대륙 세력에 속해 있었던 수천 년의 역사는 치욕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해양 세력에 속해 있던 지난 100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왔는데 결국 저도 뭐 이제 한 5년, 6년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결국 명확한 거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까지가 이 나라의 그 번영의 어떤 최고 정점이었던 건 맞아요. 이승만이 중국과 소련을 내치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그 뒤를 이어서 박정희가 미국과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산업화를 성공시키고 현재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기틀, 시스템을 완성한,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전두환의 7년, 8년 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했죠. 그런데 앞선 방송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노태우 때 김영삼이가 소위 보수 진영으로 오게 되면서 결국 이 나라는 빨갱이들에 의해서 기울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30년이 지난 지금, 3당 합당한 이후로 30년이 지난 지금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결국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윤석열이가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윤석열을 보면 저도 욕은 계속 합니다만은 적어도 지금 이 부분 말고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한 인물인 건 분명해요. 다방면에서 흔히 말하면 뭐 26년간 그 검사 생활만 했다는데 다방면의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대단한 인물인 건 분명해요.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게 다예요. 이런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을 실현해가지고 뭔가 나라를 바꿔보겠다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행동이 뒤따라야죠. 지금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는 여야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한패거리고 친중, 반일, 반미하는 새끼들의 집합체예요. 우리나라의 정치권은. 여고 야고 없이. 그럼 그걸 바꾸려면
당연히 행동이 뒤따라야죠. 말로만, 입으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말들이 지금 윤석열이가 하는 말이 소위 우리나라의 기득권, 정치 쪽은 물론이고, 뭐, 언론, 뭐 다 해서 싫어하는 얘기들 아닙니까? 그럼, 뭐, 조중동부터 해서 모든 언론이나 입건 카르텔이 싫어하는 이런 계속 발언들을 계속해요. 그러면, 당연히 미움을 받을 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걸로 물어뜯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전혀 대응을 안 하고. 자기는 이렇게 지 생각만 계속 말하고 있어요. 아무튼,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조금 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그냥 이준석의 간첩질이 완벽하게 폭로가 된 상태고 그 와중에 또 뭐 하태경이니 홍준표니 뭐 그 나머지 모든 놈들의 그 정체가 거의 지금 수면 위로 다 떠올랐습니다. 이걸 딛고 돌파해내고 그 돌파해내는 게 뭐 국민의힘 뭐 내 어떤 뭐 세력이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윤석열은 자기 혼자예요. 제가 뭐 느끼는 거는 자기도 분명히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국힘당에 입당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또 그 말을 가지고 또 뭐 시련이 어쩌니 또 뭐 개소리들을 쳐 씹으려는데 어차피 뭔 말을 하든 뭔 행동을 하든 지금 현재의 언론들은 무조건 물어 뜯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 분명히 자기도 분명히 머릿속에는 자기 편이 없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지금 전혀 없습니다, 지금.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인배 콤플렉스에 빠져가지고 진짜 나는 뭐 대인배기 때문에 이런 짜잘한 거에는 신경 안 써. 뭐 그냥 밀고 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을 가지고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는지 그 시기를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할지 예를 들면 작년에 검찰총장 되고 나서 조국 수사한다고 했던 그 이후로 1년 한 2, 3개월 동안 그렇게 핍박받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식물총장으로 있으면서 결국에는 국정감사장에서 단 한 번의 단 하루도 아니죠. 단 몇 시간 만에 활약으로 판을 뒤집었듯이 다시 판을 뒤집을 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에이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질질 다니는 것인지 뭐 머지않아서 밝혀지겠죠. 만약에 자기가 정말로 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뭔가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거라면 조만간에 뭔가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늦어지면 어차피 회복할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사라져요. 지지자들, 국민들이 더 이상 지치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됩니다. 저도 그 시기가 정확히 언제라고는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아니, 늦더라도 다음 주 정도까지는
정말 뭔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돌이키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언론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이준석의 그런 엄청난 비리가 폭로가 됐는데도 언론은 제대로 보도도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의 어떤 가족이나 뭐 이런 쪽에서 만약에 이런 의혹이 만약에 어디선가 나왔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그 김건희의 조작된 것도 아닌, 허위 과장도 아닌, 그걸로도 지금 몇 개월째 물고 씻고 뜯고 있는데, 그런데 이준석의 경우는, 그리고 홍준표의 경우는, 그리고 홍준표도 대충 흘렸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만약에, 김건희나 그 장모나 이런 쪽과 관련해서 뭐 그런 비슷한 얘기가 흘러나왔다. 그러면 지금 온 언론이, 온 종편이 지금 또 물고 씻고 뜯고 하고 있겠죠. 이것만 봐도 윤석열 편은 어디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더 늦기 전에 국민만 보고 가야 돼요. 박근혜가 그 힘든 시기에 자기 편이 아무도 없다고 느꼈을 때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고 계속 국민한테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헤쳐나가려고 했다면 자기도 그렇게 대통령직을 마감하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었겠죠. 모든 것은 어차피 자기 편이 없으면 자기가 믿을 곳은 자기를 지지해주는 국민들밖에 없어요. 더 머뭇거리면 정말 큰일 난다는 거죠.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